이 영상은 이누야샤의 내용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만들곤 있지만 자세한 인물의 심리나 그 외 추가적으로 서사에 필요한 부분들을 저의 상상으로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 알아두고 영상 즐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요괴가 득실거리는 전국시대, 사람들은 요괴에게 당하기만 할 수는 없었고 덕망 높은 스님들을 비롯해 퇴치사, 법사, 용병 등등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요괴들을 퇴치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인간의 감정을 철저히 버리고 오로지 요괴를 퇴치만 하는 무녀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녀들은 자신들이 가진 신성한 힘으로 요괴들을 퇴치하며 다녔습니다. 이 무녀들 가운데 특히나 강한 무녀가 2명이나 있었으니 한 명은 치바키란 무녀였고 또 다른 한 명은 금강이란 여자였습니다. 둘 다 강하긴 하였으나 치바키는 뭔가 욕심이 강한 무녀였고 금강은 욕심 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는 인물이었습니다. 둘은 요괴를 퇴치하다가 마주친 일이 가끔씩 있었고 금강은 사람들에게서 요괴 퇴치한 뒤 의뢰비 같은 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치바키는 금강의 수고비까지 더블로 받게 됐죠. 개이득이어서 치바키는 금강한테 고마워해야 하는데 가정교육을 독학한 것 같은 치바키는 금강이 재수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치바키와 금강은 요괴를 퇴치하다가 또 한 번 마주치게 됩니다. 이번에도 금강은 살해를 받지 않았고 치바키는 혼자 고고한 척하는 금강의 꼴보기가 싫어서 금강에게 저주를 걸 생각을 했습니다. 무녀는 인간의 감정을 버려야 한다. 그래서 절대로 사랑 같은 것을 하면 안 된다. 넌 만약 사랑을 하게 된다면 끔찍한 죽음을 맞게 될 거다 라는 말을 하며 저주를 걸었습니다. 아마 지금 연애를 못하고 있는 저나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치바키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사랑을 못할 겁니다. 이미 못하고 있었다면 유감이군요. 아무튼 금강은 치바키가 거는 저주를 튕겨낼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떠돌이 무녀 생활을 하며 평범한 인간처럼 살 생각도 없었고 하물며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질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금강과 그녀의 동생 금사매는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어떤 마을에서 잠시 머물게 됐는데 갑자기 웬 퇴치사들이 금강을 찾아옵니다. 퇴치사들은 무녀인 금강의 힘이 대단하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며 사원의 구슬이란 것을 정화하고 지켜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 사원의 구슬은 사악한 요괴의 손에 들어가면 한없이 건개변해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낳을 수도 있다며 금강 같은 무녀만이 이것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금강은 지금까지 무녀로서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으니 기꺼이 퇴치사들의 부탁을 받아들여 사원의 구슬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원래도 본인만의 시간이 많이 없었던 금강은 사원의 구슬을 맡은 뒤부터 더욱더 개인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또래의 여자들은 자신을 꾸미기 위해 화장품도 사고 다른 남자와 만나 사랑을 나누기도 하며 친구들끼리 만나 수다를 떨기도 했지만 금강은 사원의 구슬을 노리고 공격해오는 요괴들을 무찌르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모든 시간을 썼습니다. 한 번쯤은 금강도 지쳐가지고 약한 모습이나 망설이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지만 금강은 구슬을 지켜야 하는 무녀였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금강은 사원의 구슬을 노리는 요괴를 퇴치하기 위해 마을 밖으로 나오게 됐고 그날따라 요괴들이 많아서 저녁이 되자 금강은 지쳐가지고 쓰러지기 직전인 상태가 됐습니다. 금강은 이제 마을로 돌아가서 쉬려고 했지만 자신의 뒤쪽 나무에 누군가 앉아서 본인을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금강은 너도 사원의 구슬을 노리는 요괴냐고 물었고 나무 뒤에 있는 목소리는 사원의 구슬이 뭔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금강은 그냥 무시하고 마을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지쳐서 쓰러져 버렸고 눈을 떠보니 금강이 걱정돼서 찾으러 온 금사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금강은 본인이 쓰러졌을 때 충분히 공격할 수 있었지만 공격을 하지 않은 그 요괴가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금강은 밖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어제 나무 뒤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습니다. 그 녀석은 하얀 머리를 하고 붉은색 도복 같은 것을 입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분명 어제는 검은 머리로 봤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 하얀색 머리에 귀가 달린 것을 보니 이 남자는 요괴가 아니라 반요인 것 같았습니다. 그 반요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진정한 요괴가 되기 위해선 사원의 구슬이 있어야 한다며 어제까지는 존재 자체도 몰랐던 사원의 구슬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금강은 그냥 평소처럼 파마의 화살을 써서 반요를 죽여버릴 수도 있었지만 나쁜 녀석이란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냥 제안만 한 뒤 다시 눈에 띄지 말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또 이누야샤가 금강과 금사매 앞에 나타났습니다. 보통의 요괴라면 금사매를 인질로 잡고 금강을 협박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누야샤는 저 꼬맹이는 딴 데 보내고 둘이서 승부를 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금강은 확실히 나쁜 녀석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누야샤에게 활을 쏴서 다시 제압을 했습니다. 이누야샤는 제압을 당한 뒤 왜 본인을 죽이지 않는 거냐고 물었고 금강은 화살이 아까워서 죽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납니다. 사실 금강은 요괴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반요인 이누야샤를 보며 인간이면서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서는 안 되는 본인의 모습과 닮았다는 생각을 했고 연민을 느꼈던 거였습니다. 금강은 원래 몸을 가꾸는 편이 아니었는데 이누야샤를 만난 이후로 목욕도 매일 하며 몸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강은 들판에 앉아 쉬고 있던 중 이누야샤가 근처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누야샤를 불렀고 이누야샤에게 본인은 인간이지만 인간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그동안 생각만 해왔던 고민들을 털어놨습니다. 이누야샤는 그 말을 듣자 금강에게 너답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살짝 걱정한 눈빛도 보였던 것 같았습니다. 이누야샤는 금강이 걱정됐는지 줄 게 있다며 내일도 이곳으로 나오라고 했고 금강 역시 이누야샤에게 줄 게 있었는데 잘 됐다고 말하며 내일 이곳에서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고 금강은 이누야샤에게 주기 위해 진혼의 염주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누야샤가 진혼의 염주를 착용하게 되면 금강이 진혼의 주문을 외웠을 때 이누야샤를 제압하는 게 가능해져서 이누야샤가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끔 선물로 주려고 하는 거였죠. 금강은 진혼의 염주를 만들며 오래간만에 들뜬 기분을 느꼈고 진혼의 주문을 뭘 할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강은 지금 본인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담아 사랑이라고 정했습니다. 그 순간 예전에 치바키가 걸었던 만약 사랑을 하게 된다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라는 저주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금강은 무녀로 살아가기 시작한 순간부터 죽음을 두려워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딱히 신경을 쓰지 않기로 합니다. 다음날 이누야샤를 만나기로 한 들판에 나갑니다. 이누야샤는 금강에게 어머니의 유품인
아닌 입술렌즈를 선물해줍니다. 금강은 이누야샤가 어머니의 유품을 본인에게 주는 것에 큰 감동을 느꼈고 너무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져온 진혼의 음주를 줄까 했지만 이누야샤가 나쁜 짓을 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주지 않기로 합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금강은 이누야샤에게 받은 입술렌즈를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입술렌즈를 바른 그녀의 모습은 정말로 아름다웠고 무녀만으로 살아온 금강은 거울을 통해 처음으로 평범한 여자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누야샤와 금강의 사이는 더 가까워졌고 둘은 같이 요괴 퇴치를 하러 갈 정도로 서로를 믿게 되었습니다. 한편 금강은 사원의 구슬을 지키며 오니구모라는 산적도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금삼에는 오니구모를 탐탁치 않아 했지만 금강은 어차피 그 남자는 평생 누워있다가 죽을 운명이라 불쌍해서 돌봐주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사악해 보이는 남자이긴 했지만 금강과 금강의 주변 인물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금강은 금삼에게 활을 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엄청난 수의 요괴가 마을 쪽으로 가는 걸 목격합니다. 금강은 빠르게 마을 쪽으로 갔고 이누야샤는 이미 도착해서 요괴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금강은 이누야샤와 함께 요괴들을 무찌르기 시작했지만 요괴들을 상대하는 것이 예전보다 버겁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마 금강이 이누야샤와 만난 후로 인간다운 모습을 찾아가며 힘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고 요괴를 쫓아내는 데 성공했고 금강은 본인의 힘이 약해져서 마을과 주변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들판에 앉아 사색에 당겼습니다. 그런 금강의 옆으로 이누야샤가 찾아왔고 이누야샤는 금강을 위로해주려고 했습니다. 금강은 본인을 위로하고 있는 이누야샤에게 인간이 될 생각이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사원의 구슬은 사악한 요괴에게 들어가면 그 요괴의 요력을 증폭시키지만 이누야샤를 인간으로 만드는데 사원의 구슬을 쓴다면 구슬은 정화되어 사라지게 될 거란 말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구슬을 지키는 무녀인 금강은 평범한 여자가 될 거라고 하네요. 솔직히 이 말은 이누야샤를 위한 말이기도 했지만 금강을 위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누야샤를 만난 후부터 금강은 평범한 여자가 되어 평범하게 사랑을 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바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누야샤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이었고 이누야샤는 인간이 되어서 금강과 함께 살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금강은 이누야샤가 본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기뻐서 이누야샤에게 입을 맞춘 뒤 내일 낮에 사원의 구슬을 들고 신성한 나무 쪽으로 갈 테니 그곳에서 기다리란 말을 합니다. 그렇게 금강은 사원의 구슬을 모셔놓은 사당으로 갔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구슬의 정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밖에서 이누야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누야샤는 지금 당장 인간이 되고 싶다고 말을 했고 금강은 밤중에는 도끼가 많아서 사원의 구슬을 쓰면 안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누야샤는 알겠다고 내일 날이 밝으면 바로 인간으로 만들어달란 말을 했습니다. 금강은 인간이 되고 싶어서 재촉하는 이누야샤가 귀엽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봤지만 이누야샤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밤중에 스산하게 부는 바람 때문인지는 몰라도 금강은 이상하게 깨름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금 뒤 슬슬 해가 뜨기 시작했고 금강은 이누야샤를 만나기 위해 사원의 구슬을 들고 신성한 나무 앞으로 가봅니다. 하지만 왜인지 이누야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금강은 늦잠이라도 자는 건가 하며 이누야샤가 준 입술렌즈를 바르고 기다릴까 하여 입술렌즈를 꺼내려는 순간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금강은 놀래서 들고 온 사원의 구슬을 놓쳐버렸고 구슬을 잡으려고 한 순간 낯이 익은 발이 금강의 손을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금강에게 네가 속았다는 말을 합니다. 금강을 공격한 건 이누야샤였고 이누야샤는 입술렌즈를 부숴버리며 니한테 이게 어울리냐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인간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이제 이 사원의 구슬로 요괴가 될 거라고 말하며 금강을 떠나버립니다. 금강은 심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어제까지 인간이 되어서 금강과 함께 살고 싶다고 한 이누야샤였는데 그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다니 너무나 분했습니다. 금강은 자신을 배신한 이누야샤를 용서할 수 없어서 치명상을 입은 몸을 이끌고 사원의 구슬이 있을 마을 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마을로 가면서도 금강은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로 이누야샤가 배신한 것일까? 대체 왜 하루 사이에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화가 나면서도 조금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어머니 유품이라면서 준 입술렌즈를 자기 손으로 부수다니 어머니를 많이 사랑했던 이누야샤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던 중 마을 쪽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이누야샤가 구슬을 들고 도망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금강은 이누야샤가 배신을 했다는 것을 확신했고 시대를 초월할 수 있는 시대수 앞에서 이누야샤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이누야샤가 시대수 앞으로 왔고 금강은 요괴를 죽일 수 있는 파마의 화살이 아닌 상대방을 봉인하여 봉인이 풀릴 때까지 시체를 썩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봉인의 화살을 이누야샤에게 쏘아버립니다. 이누야샤는 봉인의 화살을 맞고 사원의 구슬을 놓쳐버렸고 금강에게 왜 그랬냐고 중얼거리며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금강은 파마의 화살을 쏠 수 있었지만 본인이 품었던 의문점 때문에 파마의 화살이 아니라 봉인의 화살을 쏜 거였죠. 금강은 화살을 쏜 직후 아까 입었던 상처 때문에 바로 쓰러져 버렸고 사원의 구슬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란 소원을 빌 수도 있었지만 이누야샤가 없는 세상에서 다시 인간이 아닌 무녀로 살 자신이 없었던 금강은 죽음을 택하기로 결정했고 마지막으로 금사매에게 본인의 시체와 함께 사원의 구슬을 태워달란 부탁을 한 뒤 그렇게 깰 수 없는 잠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누야샤와 금강의 50년 전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과연 둘의 만남과 이별은 이렇게 끝이 난 걸까요? 아마 아직 둘을 이은 운명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서 둘의 인연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